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어느 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을 대재앙이 지구를 찾아오고 맙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아름다운 지구는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아빠와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매일 식량만을 찾아다닙니다. 인간의 문명도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죠. 먹을 것을 헤매다 잠자리는 매번 바뀌기 일쑤입니다. 텐트에서 지친 몸을 뉘인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에 일어난 부자. 자연은 한시도 이 나약한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겨 이동하다 발견한 농장. 혹시 식량이 있을까 싶어 들어왔지만 자살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빠가 알려줄 수 있는 건 편하게 죽는 법뿐. 아빠는 이런 것밖에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한참을 걷다 발견한 누군가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부자.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요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모습의 아빠는 본능적으로 아들과 숲속으로 숨어들죠. 각종 무기로 무장한 이들은 익숙한 듯 주변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리 중 한 남자가 볼일을 보러 부자가 숨은 쪽으로 향하게 되죠. 총을 가진 아빠는 남자를 협박합니다. 이 남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남자도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몸. 오히려 아빠를 협박하는 남자. 그리고 재빠르게 아들을 인질로 삼죠. 원래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숲속에서 울린 총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남자의 무리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부자는 겨우 놈들을 따돌리죠. 언제까지 도망치는 삶이 계속될까요? 어린 나이에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리더라도 아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 아빠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해주지만 아들은 오히려 우리가 나쁜 사람인지 의문이 생기죠. 또 한참을 걷다 도착한 잿빛으로 변해버린 대형마트. 운 좋게도 자판기에 오래된 콜라가 남아있었군요. 오랜만에 맛보는 달콤함이지만 아들은 본인은 챙기지 않는 아빠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둘이 나누기엔 부족하지만 콜라 한 캔으로 행복을 나눈 부자는 다시 먼 길을 떠나죠. 또 한참을 걷다 발견한 전복된 대형 트럭. 그런데 부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무언가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이 찾아오고 잠을 청하지만 긴장한 탓에 아빠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간밤에 잠을 설쳐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주변을 둘러보는 아빠. 꺼내든 지갑 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사진 한 장으로 그녀를 추억해봅니다. 아빠와 아들에게 남쪽으로 가라는 유언을 남긴 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이제 아빠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또다시 남쪽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대저택.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먹을 것을 찾아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방 한켠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잠궈놓은 듯한 지하실 문.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아빠는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하실은 사람들, 아니 누군가의 식량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빠는 그들의 도움 요청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실 문을 잠가버리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놈들의 눈을 피해 2층으로 숨어든 부자. 숨어든 방에는 식인의 흔적이 존재했죠. 점점 다가오는 놈들의
발걸음 소리에 아빠는 아들과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 대충 막아뒀던 지하실 문이 열리며 운 좋게도 부자는 저택에서 탈출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남쪽을 향한 여정,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주인이 없는 듯한 지하 벙커. 이번에는 행운이 찾아올까요? 지하 벙커에는 마치 이런 상황을 이겨내라도 한 듯 각종 식량과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오랜 여행에 찌든 때를 벗기는 고귀하다고 느낄 정도의 목욕. 드디어 부자가 정착할 만한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벙커 위에서 들려오는 인기척과 개 짖는 소리.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개까지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사냥꾼일 수도 있죠. 더 이상 벙커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아빠는 급히 짐을 챙겨 아들과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쉬운 벙커를 뒤로한 채 다시 여정을 떠나는 부자. 그러다 우연히 늙은 노인을 발견합니다. 식량이 넉넉한 지금 아들은 노인에게 식량을 나눠주자고 제안하죠. 아빠는 영 내키지 않지만 딱 한 개만 노인에게 건네기로 합니다. 마침 노인도 고된 여정에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태. 아들은 이에 더해 노인과 같이 다니자고 아빠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노인은 그저 짐덩어리로 보일 뿐. 그때 약한 몸이 버티지 못해 음식을 다시 개어내는 노인.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노인과 좀 더 지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점점 해가 지고 야영을 준비하는 이들. 오랜만에 나누는 낯선 이와의 대화. 노인은 신을 부정하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아마 인간다움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뜻이겠죠. 분명 노인은 살아남기 위해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고마움에 충고를 하고 날이 밝자 부자 곁을 떠나버리는 이 노인. 다시 부자는 둘만 남게 됩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중 눈밭을 적신 심상치 않은 핏자국. 멀리 보이는 도망치는 두 모자와 둘을 쫓는 수많은 사냥꾼들. 결국 모자는 붙잡히고 아빠는 도와주기보단 도망을 택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바다 앞에 도착한 부자. 하지만 기대했던 푸른 바다는 없고 이곳도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 굉장히 특이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이름 따윈 존재치 않고 왜 종말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죠. 반대로 관객이 보며 상상하는 그것이 바로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매체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쉬어가는 영화로서 추천드립니다. 보면서도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과연 아들과 아빠는 멸망한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더 로드였습니다.